안녕하세요. 오늘은 리듀스 그레디언트라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옵티마이제이션의 전체적인 그림에 대해서 방법론의 그 분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최적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레디언트, 곧 기울기를 기반으로 해서 해를 찾는 방법, 그리고 그레디언트를 사용하지 않는 휴리스틱한 방법을 통해서 해를 찾는 넌 그레디언트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론들을 또는 글로벌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 그레디언트 베이스 메소드 같은 경우엔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선 그 컨스트레인이 있는지 없는지, 컨스트레인이 없는 경우와 컨스트레인이 있는 경우, 제약 조건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그리고 문제를 어널리티컬하게 푸는지 뉴메리컬하게 푸는지, 그렇게 구분을 하게 되면 총 하나, 둘, 셋, 네 가지의 그룹이 생겨나게 되죠. 그리고 이 각각의 방법론들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배우고 있는 거고요. 넌 그레디언트, 글로벌 옵티마이제이션, 휴리스틱 옵티마이제이션 방법론들은 제약 조건이 없는지 있는지로만 나뉩니다. 어차피 그레디언트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게 됐을 때 그레디언트 베이스드 방법론을 그 각각의 그 영역에 어떤 방법론이 쓰이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단 제약 조건이 있고 없고는 이제 명확하니까요. 뉴메리컬한 메소드와 어널리티컬한 메소드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면 뉴메리컬한 메소드라는 것은 오리지널한 옵티마이제이션을 푸는 게 아니라 그 오리지널한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어프록시메이션한 문제를 푸는데 어떻게 푸냐? 현재 xk점에서 그 다음 xk 플러스 1인 점을 차례차례 찾아가는 방법으로 푸는 게 뉴메리컬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터레이티브하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포인트에서 다음 포인트를 찾고 그 다음 포인트를 찾고 마치 현재점에서 다음 점, 다음 점, 다음 점, 다음 점을 찾아서 최저점을 찾는 그런 방법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어널리티컬 메서드라는 거는 정말 오리지널한 최적화 문제를 풀어서 바로 최적해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아날리티컬하면서도 제약 조건이 없는 조건에서 문제를 풀 때 저희가 뭘 살펴봤었냐면 예전에 FONC랑 SOSC 조건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First Order Necessary Condition은 미분에서 1차 미분한 값이 0, SOSC는 두 번 미분한 값이 0보다 커서 아래로 볼록인 경우 그런 경우 해가 있다라는 걸 증명을 할 수가 있었죠. 또한 그러면 대약 컨스트레인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 전에 그런데 컨스트레인이 없지만 뉴메리컬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이전에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 그리고 뉴턴즈 메소드였죠. 그래서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는 1차 미분값만 활용을 했었던 거고요. 뉴턴 메소드는 2차 미분값까지 활용을 했습니다. 헤시언 매트릭스를 사용을 해서 그러면 이렇게 제약 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풀었었는데 제약 조건이 있는 경우는 어떤 방법들이 있냐면 이제 앞으로 배울 일단 애널리티컬하게 푸는 방법은 Reduced Gradient, Lagrange Multipliers, 그리고 KKT Condition 이런 세 가지 방법론, 대표적인 세 가지 방법론들을 저희가 배울 거고요. 결국에 이쪽에 어널리티컬하게 푸는 것들은 뭔가 컨디션에 대한 그 조건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조건이 해가 있다라는 그 조건을 찾는 그런데
컨스트레인이 있으면서 뉴메리컬하게 푸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론이 있지만 저희가 이제 앞으로 다룰 주요 방법론이 GRG와 SQP입니다. GRG는 Gradient Reduced Gradient라는 방법이고 SQP는 Sequential Quadratic Programming이라는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SQP라는 방법론이 가장 저희가 배우는 방법론 중에선 파워풀하고 가장 프랙티컬하게 자주 사용되는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왜냐면 일단 대부분의 옵티마이제이션 문제가 당연히 컨스트레인이 있는 경우죠. 컨스트레인이 있는 경우고 대부분이 어널리티컬하게 바로 오리지널 프로블럼을 풀어서 해가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뉴메리컬하게, 이터레이티브하게 찾아야 하는데 제약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SQP라는 방법론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 저희가 매틀랩에서도 민콘을 주로 사용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방법론을 옵티마이저를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이제 SQP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 조금 나아가서 이제 딥러닝 관점에서 살펴보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딥러닝의 방법론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였죠? 그레디언트, 디세트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딥러닝 학습에서는 컨스트레인이 포함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뉴메리컬하게 푸는 방법으로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를 많이 쓰고 뉴턴은 거의 사용하지 않죠. 왜냐하면 2차 미분한 값은 워낙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수많은 파라미터들을 학습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최적화를 찾아야 하는 값들이 개수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가장 단순하게 풀 수 있는 1개 미분값만 사용하는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론을 사용하게 되죠. 근데 하지만 그런 딥러닝이 아닌 일반적인 최적 설계 문제들은 대부분 구해야 하는 디자인 베리어블의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딥러닝은 막 구해야 하는 파라미터 값이 막 수억 개 다르기도 하고 하지만 소량의 디자인 베리어블을 다루는 경우는 주로 ESP를 사용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컨스트레인이 있다. 주로. 그래서 이런 큰 그림을 우선 이해하고 하나하나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오늘 리듀스 그레디언트를 배우기 전에 이제 몇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설계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동차를 설계하는데 오브젝티브가 뭐냐? FX라는 게 뭐냐 하면 퓨얼 이코노미입니다. 그 연비. 그러면 연비는 최소화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리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X, 디자인 베리어블인 X는 우리가 일단 엔진 사이즈와 파이널 기어 레이시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게 했을 때 가장 옵티멀한 엔진 사이즈와 파이널 기어 레이시오는 퓨얼 이코노미 이 서페이스가 최소점이 되는 여기겠죠? 여기가 바로 우리의 최적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엔진 사이즈는 이 정도 되고 파이널 기어 레이시오는 이 정도 되는 요 지점이 아마 저희의 최적회가 되겠죠. 근데 대부분의 공학 문제는 그리고 실생활의 문제는 컨스트레인이 있습니다. 제약 조건이 없는 경우가 없어요. 연비만 생각하고 다른 걸 다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약 조건 주로 이런 게 있죠.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이랑 이퀄리티 컨스트레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저희가 에미션에 대한 배기가스에 대한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이 있다라고 칩시다. 뭐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에미션 같은 경우에는 얼마 이상 유해한 가스가 나오면 안 된다. 낙스가 얼마 이상 나오면 안 된다. CO2가 얼마 이상 나오면 안 된다. 이런 조건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조건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어디에 최적해가 있을까라고 하면 항상 gx가 0보다 작으면 되지만 실제 해는 gx가 0인 지점에 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미션이 많이 나와도 되면 그만큼 퓨얼 이코노미를
좋게 할 수 있습니다. 연비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회사에서 가끔 그 연비를 조작하기 위해서 그 에미션 규제를 속여서 그러니까 속여서 통과하고 연비를 좋게 만드는 것처럼 해서 문제가 됐었죠. 그런 것처럼 내가 에미션을 맞춰야 되면 얘를 이 컨스트레인이 항상 액티브하게 됩니다. 예전에 배웠었죠. 액티브하다라는 게 뭐였는지. 그러니까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인데 그러니까 컨스트레인이 액티브하다는 건 그 컨스트레인을 그 바운더리를 바꾸면 해가 바뀌는 경우가 이제 그 컨스트레인이 액티브하다라고 했었죠. 항상 얘가 액티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은 에미션의 규제를 조금 완화시켜주면 그만큼 내가 연비를 더 낮출 수 있는 최적회를 찾을 수 있고, 반대로 이제 에미션이 강화되면 그만큼 연비에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그래서 결국에 이쪽 만약에 요 면이 에미션에 관한 함수라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이 전체 면에서는, 그러니까 나머지 그 영역에서는 해가 존재할 이유가 없고요. 요 gx가 0인 요 라인 어딘가에 해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항상. 마치 inequality constraint인데 equality constraint 같은 역할이 되는 거죠. 액티브한 경우. 그 경계에 그 바운더리에 항상 해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좀 전체적인 그런 인투이션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그럼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러면 우리에게 컨스트레인드 옵티마이제이션 문제가 다음과 같이 있어요. 미니마이전 fx를 하는 건데 fx는 다음과 같고 inequality constraint이 두 개가 있다라고 칩시다.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inequality constraint 두 개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모노토니시티라는 또 방법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G1과 G2가 액티브하다라는 걸 발견을 했어요. G1과 G2는 항상 그 에미션 컨스트레인처럼 액티브해야 된다라는 걸 알게 되면 우리가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을 바로 이퀄리티 컨스트레인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얘는 0보다 같다라고 놓고 풀 수가 있어요. 어차피 이 0보다 같은 선 안에 해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굉장히 단순해지죠. 왜냐면 그럼 얘가 0이고 얘가 0이면 얘를 연립할 수가 있겠죠. x1과 x2를. x1과 x2를 연립을 하면 방정식이 두 개니까 바로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바로 x1, x2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구한 x1, x2를 펑션 f에 넣으면 바로 내가 원하는 값이 얼마가 되는지, 그 미니멈 값이 얼마가 되는지 바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하게 풀 수 있는 경우인 거죠. 애널리티컬하게. 그런데 실제는 그런 경우가 많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컨스트레인 하나에 이런 무슨 코사인 함수 같은 게 있어요. x1 곱하기 x2. 그러면 요 두 개를 어떻게 연립을 해서 풀기가 좀 어렵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단순히 x1, x2를 이런 그레디언트, 그 컨스트레인에서 구할 수 없는 경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면 그래서 이제 나오는 방법. 아까 그 도표에서도 나왔었죠. 영역. 그렇죠? 어널리티컬하게 풀고 컨스트레인이 있는 경우. 여기에 해당하는 세 가지 방법이 Reduced Gradient, Lagrange Multipliers, 그리고 KKT 컨디션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방법을 배울 거고요. 사실 컨셉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이 KKT 컨디션이에요. 나중에 배우게 될. 그리고 얘네들 뭔가를 해를 찾아가는 방법이 아닙니다. 뉴메리컬하게 해를 찾아가는 서치 방법이 아니라 해가 있다라는 컨디션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리듀스드 그레디언트라는 방법을 배울 건데 리듀스드 그레디언트 방법은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해의 자유도는 얼마인가, 그리고 컨스트레인 이 서피스가
서피스의 어떤 디멘션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서 나온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뒤로 가면 이제 이 방법론에 대해서 배우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일단 feasible direction이라는 이제 개념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해가 아까 말씀드렸죠? 항상 그러니까 equality constraint이 되는 경우 HX, inequality지만 그게 equality constraint으로 바뀌는 경우에 액티브에서, 그럼 요 컨스트레인 요 바운더리 위에 항상 해가 있어야 존재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거기서 이 점이 만약에 해라고 한다면 요 점에서 피저블하게 조금만 움직이면 아직 요 선상에 있겠죠. 그런 좀 아이디어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 일단 우리가 이제 H라고 표현을 한 거는 우리가 액티브하다라는 가정하에 하는 거죠. 그게 아까처럼 G라는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원래부터 이퀄리티 컨스트레인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어쨌든 액티브한 컨스트레인이 되기 때문에 이제 H라고 했을 때 H가 J의 J는 이제 1부터 M까지 H라는 컨스트레인이 이제 M개가 있다라고 칩시다. 그렇게 했을 때 현재점에서는 당연히 HJ의 X를 넣으면 0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거기다가 아주 조금, 펄터베이션 X만큼 조금 아주 적은 양을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칩시다. 움직여서 H에 집어넣어도 아직 0이 되겠죠. 아주 소량으로 움직였다고 치면, 그러면 펄터베이션 HJ는 원래 HJX에서 HX 플러스 그 펄터베이션 X만큼 움직인 그거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차이가 근데 어떻게 된다? 그 차이도 0이 된다. 이거 자체가 0이니까, 얘도 0이고 얘도 0이니까 아주 작게 움직였을 때는 그 아이디어에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러면 얘를 퍼터베이션이라는 거 이제 아주 작은 미소 변화량을 얘기하는 거죠. 그 HJ의 어떤 아주 작은 변화량은 이제 함수로 표현할 수 있는데 first order approximation을 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 있죠. HJ를 XI로 편미분한 거에 미소 변화량 XI를 곱한 것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거에 이제 전체 N개의 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 N은 X의 개수죠. 베리어블의 개수.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아까 얘가 0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도 지금 0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1차 오더 어프로치메이션 할 수 있다. 함수를 근사화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라고 하면, 그럼 우리가 만약에 n개의 언노운이 있고 우리의 베리어블이 n개라고 생각을 합시다. 우리가 구해야 하는. 그리고 m개의 이퀘이션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m개의 이제 컨스트레인 그 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가진 프리덤은 어떻게 되냐? 결국에 n 빼기 m 디그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면 m개는 알고 있으니까요. 이퀘이션을 통해서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원래 구해야 되는 풀 벡터가 x인데, 디자인 베리어블의 벡터가 x인데, 그게 원래는 n개였겠지만, 그러면 이거를 m 스테이트 베리어블 m개의 스테이트 베리어블 s와 n-m개의 디시전 베리어블 d로 나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니까 x를 s와 d로 나누는 거예요. 근데 s는 몇 개냐면 m개고, 왜냐면 x가 원래 n개라고 치면 d는 m-m개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나눠준 겁니다. 이렇게 나눠준 거예요, x를. 그래서 x를 1부터 m까지는 xm까지는 s라고 하고 m 플러스 1부터 m까지는 d라고 명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스테이트
그리고 얘는 decision variable. 뭐 이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순서는 상관이 없고 이렇게 개수만 정확히 나뉘어지면 되고요. 왜냐면 아까 이제 이 m은 이퀘이션의 개수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퀘이션 개수에 따라 스테이트가 결정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면 아까 이제 perturbation HJ를 다음과 같이 또 1차 어프록시메이션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1차 오더로. 그래서 HJ를 SI로 편미분한 거에 SI perturbation을 곱한 거, 그리고 HJ를 DI로 편미분한 거에 perturbation DI를 곱한 거. 이렇게 어프록시메이션을 할 수가 있고, 이게 아까 0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는 이제 X만 있어서 X만 쓴 거고, 이건 S와 D가 각각이 있기 때문에 각각으로 표현을 해준 겁니다. 각각으로 표현을 해준 거죠. 이렇게 S와 D로. 그렇게 되면 얘를 좀 벡터 형태로 표현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바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H를 S로 편미분한 거에 perturbation S를 곱한 거, H를 D로 편미분한 거에 perturbation D를 곱한 거가 perturbation H가 되는 거죠. 그 스몰 체인지량이. 그리고 실제 이렇게 벡터를 편미분한 것은 다음과 같이 매트릭스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이제 1차 미분 자코비안 매트릭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앞에서 다음 식이 이런 벡터식으로 유도가 됐었고 그게 0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관심이 있는 뭐 이걸 읽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뭐 라운드라고 읽기도 하고 파셜 D라고 읽기도 하고 뭐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펄더베이션이라고 읽기도 하고 다양하게 읽는데, 그러면 이 값이 파셜 DS 값이 어떻게 구하면 되죠? 뭐 얘가 오른쪽으로 가고 얘의 인버스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될 겁니다. 그럼 왜 이러고 있는 거지? 이게 무슨 의미지? 라고 생각을 이제 하실 수 있는데, 이제 뒤로 차근차근 가봅시다.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는 fx를 미니마이즈 하는 건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베리어블은 이제 더 이상 x가 아니라 d입니다. x가 d와 S와 D로 나뉘었었죠. S가 스테이트고 D가 디시전인데, 결국에 이 S, 스테이트는 D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아까 이퀘이션이 있기 때문에 D 값들만 알면 그 이퀘이션에 넣으면 S 값은 다 알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실제로 이 함수는 fx는 g라는 함수로 바꿀 수 있고, 그리고 실제 컨스트레인이 있는 그 이퀘이션식 때문에 S는 D에 대한 식으로 교체가 돼서 바로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구하고자 하는 건 D만 구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아까 앞에 그러니까 실제로 가장 단순한 경우에 그 이퀄리티 컨스트레인의 그 연립방 정식을 구하면 바로 x1, x2 구할 수 있고, 그걸 바로 펑션에 넣으면 해를 구할 수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 요 경우처럼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것만으로 다 구할 수 없는 경우죠. 그 자유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한 언노운의 개수가 이퀘이션의 개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그 perturbation F를 다음과 같이 또 그 1차 오더 근사화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이건 이제 자주 계속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서 얘를 이쪽으로 보내면, 파셜 D를 이렇게 보내면 파셜 D분의 파셜 F는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얘가 이렇게 넘어오면, 그러니까 우변을 얘로 나눠준 거죠. 얘로 나눠주면 다음과 같이 얘는 없어지고 여기는 라운드 D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렇게 되면
다음과 같이 식을 표현할 수 있고, 결국에 요 f가 g랑 동일한 거기 때문에 g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 g를 d로 편미분한 것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는데, 요 부분을 또 우리가 앞에서 이걸 구했었잖아요. 얘를 활용을 해서 요 식으로 대체를 해주자라고 하면, 요 식을 이제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해주려고 하면 얘를 또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partial ground d로. 그러면 요 값을 여기에 넣어주면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 이를 d로 편미분한 값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앞에서부터 흐름을 암기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논리적인 흐름을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엔 이 식을 그냥 활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뭐 한 거냐라고 하면, 내가 원래 그러니까 컨스트레인이 있는 식을 컨스트레인이 없는 식처럼 바꾼 겁니다. 그래서 제약 조건이 있는 식을 제약 조건이 없는 언컨스트레인드 문제로 바꿔줘 버린 다음에, 그렇게 바꿔진 그 G를 우리가 원하는 디자인 베리어블로 미분했을 때 최적해는 어떻게 되죠? 0이 되는 값이 최적해인 거죠. 그래서 옵티멀 D를 구하려면 G를 미분한 값이 0이 되면 됩니다. 그죠? 0벡터가 되면 되는 거죠. 결국에 그 말은 이 식이 아까 다음과 같이 유도를 했는데, 그 식을 이 0이 되는 D를 찾으면 되고, 그 D를 찾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컨스트레인 식에 넣으면 당연히 S를 자연스럽게 찾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를 이제 좀 다시 정리해서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해보면, 예제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해볼게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미니마이제이션 문제고, x1과 x2가 우리의 베리어블입니다. 그리고 f를 미니마이즈 해야 되고, 우리에게 컨스트레인이 있는데 이퀄리티 컨스트레인 h가 있습니다. 이퀄리티 컨스트레인이거나 인이퀄리티지만 액티브한 컨스트레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0이 되는 컨스트레인이 0이 되는 지점에 해가 있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 그러니까 컨스트레인이 있는 문제는 어떻게든 컨스트레인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를 d와 s로 나누는데, s는 m개를 가지고 있고 d는 전체 n에서 m을 뺀 개수만큼의 자유도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다음을 각각 계산하는 거예요. f를 s로 편미분, f를 d로 편미분, h를 s로 편미분, h를 d로 편미분. 왜 이걸 각각을 계산을 하냐면, 결과적으로 스텝 3에서 이 식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g를 변환된 g, 그 오브젝티브 함수 g를 d로 편미분한 식이 얘네로 이루어지는 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앞에 요 식을 계산을 하려면 하나하나를 각각을 구해서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한 후에 얘가 0이 되는 d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왜냐면 얘가 미분한 값이니까요. 그래서 1차 미분한 게 0이 되는 게 최소값이죠. 그렇게 해서 d를 구하고, 그런 다음에 그 d를 h에 넣어서 나머지 s를 구하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텝을 일단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이 스텝에 따라서 실제 이제 예제를 한번 풀어보면, 앞에 문제랑 숫자가 조금 다르네요. 근데 어쨌든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첫 번째 스텝이 뭐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x1, x2인데, 여기서는 얘를 일부는 스테이트 베리어블, 일부는 디시전 베리어블로 나눠야 되죠. 여기서는 이제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일단 식이 하나니까 하나는 스테이트 베리어블, 나머지 하나는 디시전 베리어블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마음대로 정의합니다. x1은 state로 하고 x2는 decision variable로 하자라고 스텝 1에서 결정을 한 거고요. 이제 스텝 2가 요 네 가지 값을 각각 구해야 되는 거였죠. 그럼 이걸 그대로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f를 s로 편미분해주고, 그러니까 s가 아까 x1이니까 이 식을 x1으로 미분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s1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나오는 값. f를 d로 미분한 값, h를 s로 미분한 값, h를, 그리고 그 다음에 h를 d로 미분한 값을 구하면 다음과 같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미분하려고 하는 값 이외의 것들은 다 상수니까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다 구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아까 유도했던 g를 d로 편미분하는 요식, reduced gradient 요 값을 각각을 대입을 해서 구할 수 있겠죠. 각 파트들이 다 구해졌으니까요. 그렇죠? 이 네 가지들을 잘 넣어서 계산을 하면 다음과 같은 식이 되고, 그걸 정리했더니 뭐 다음과 같은 식이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4 플러스 4 D1 S1 마이너스 1승.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한번 계산을 다 해보세요. 그러면 얘를 구했으니까 얘가 0이 되는 값, 리듀스 그레디언트가 0이 되는 값을 구하면 된다. 그러면 결국에 얘가 0이 되는 걸 구하면 되는 거고, 0이 되는 걸 구하면 되는 거고, 근데 우리는 이제 h를 알고 있죠? 그래서 h가 다음과 같은 식이고요. 그럼 요 두 식을 연립을 하면 결국에, 그러니까 얘는 h식 연립을 하면 결국에 s와 d가 다 루트 2분의 1이라고 계산이 됩니다. 연립을 하면 어쨌든 식이 두 개고 해가 그 미지수가 두 개니까 구할 수 있겠죠. 그럼 결국에 x1이 x1이었고 d1이 x2였죠. 그러면 각각 값이 루트 2분의 1이다 라고 해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이제 이 슬라이드에 해당하는 그 책의 이 챕터를 꼭 읽어보시고요. 거기에 있는 또 예제 문제들을 여러 개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